자, 두 번째 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중에서 첫 번째 항등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등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등호를 사용한 식입니다. 등호는 이거죠. 이퀄. 등호를 사용한 식. 이걸 이퀄이라고 읽었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도 있더라. 자, 그럼 등호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부등호가 있죠? 부등호는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요거 등호는 한 종류지만 부등호는 4종류예요. 그래서 부등호를 사용한 식은 뭐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부등식이죠. 이건 부등호를 사용한 식은 부등식, 등호를 사용한 식은 등식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등호를 사용한 식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두 종류가 있느냐? 하나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게 이제 항등식이고, 또 하나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요거랑 반대 개념으로 대응되는 개념으로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했던 그 방정식. 이 방정식은 변수, 즉 문자 x가 이제 보통 쓰이죠. 거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참이 되고 어떤 값이 들어가면 거짓이 되고, 이를테면 2x-6은 0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 x에 뭐가 들어가면 참이 됩니까? 3이 들어갈 때만 참이 되죠. 그 외에 다른 값이 들어가면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2x 플러스 x는 3x다 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양쪽이 항상 같습니다. 왜냐면 이걸 계산한 게 3x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3x 이퀄 3x,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0x 이퀄 0이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0x 이퀄 0 형태가 되면 이거는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겠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되겠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x는 2x는 6이 되고 x는 2분의 6이 돼서, 이거 뭐 푸는 방법은 중학교 때 했으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얘가 3이라는 건데, x가 3일 때만 성립하고 나머지 값에선 성립하지 않는다. 얘는 x가 어떤 값이든지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방정식과 항등식은 다른 거죠. 똑같이 등식이긴 하지만, 자, 여기까지 내용 중학교 때 이미 공부를 한 걸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 정리해 보면,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등호를 사용한 식이다. 등호라는 것은 좌우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두 수 또는 식이 같음을 나타낸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한다. 부등식은 부등호를 사용한 식이다. 이게 이제 대소관계라는 것을 나타낼 때 씁니다. 항등식은 등식 중에 일종으로서 어떤 값을 문자에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고,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다. 즉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식은 두 가지, 항등식, 방정식이 있다. 등식하고 부등식은 또 대응되는 서로 다른 개념이고요. 사실은 뒤에 가면 부등식도 등식처럼 두 종류로 나눈다는 것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거는 부등식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등식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요한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ax 플러스 b 이퀄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과연 방정식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이 1차 방정식이라는 거를 중학교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떤 가정이 있었냐면 a가 0이 아닐 때 이게 1차 방정식입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 그러면, 즉 a가 0일 수도 있다면 이건 이런 식이 되겠죠. 0x, a가 만약에 0일 때 플러스 b는 0이다. 그러면 x에 뭐가 들어가도 0을 곱하면 이게 다 0 돼버리니까 b 이퀄 0. 그래서 이게 성립하려면 b가 0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a도 0이고 b도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0x 플러스 0은 0이다. 0투성이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이거는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항등식이 돼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이퀄 b 이퀄 0이면 바로 항등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b를 절로 넘겨서 우리는 ax 이퀄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죠. a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이때 b는 0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야? b가 0이면은 a는 0이 아니고 b가 0이면 이거 값은 0이겠죠. 그래서 x는 0이라는 값이 되고, 만약에 a도 b도 둘 다 0이 아니면 뭐 어떤 값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그 값에 대해서만 이 등식이 성립하니까 방정식이 맞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항등식입니다. 자, 이걸 거꾸로 얘기해서 항등식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되냐? 요런 형태가 돼야 되니까 a와 b가 다 0이어야 된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ax 플러스 b 이퀄 cx 플러스 d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얘는 식을 이항을 시켜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절로 다 넘겨가지고 a-cx 그 다음에 b-d 이퀄 0 이렇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얘랑 별로 생긴 게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얘가 만약에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되겠죠. 즉 x 앞의 개수도 0이고 상수항도 0이면 항등식이 된다. 그랬으니까 a, b가 0이 아니라 a-c가 0이고 b-d가 0이 돼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a는 c와 같고 b는 d와 같아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요 식이 항등식이 될 조건이죠. 얘가 항등식이 될 조건은 바로 이거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뭐 별 문제 없으면 정리할 내용들은 뭐 다 공부한 겁니다. 자, 교재에 정리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ax 플러스 b 이퀄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a와 b가 둘 다 0인 것이다. x에 관한 1차식일 때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ax 플러스 b 이퀄 0이 아니라 ax 플러스 b는 a-x 플러스 b 지금 내가 이제 cx 플러스 d라고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좀 비슷한 모양으로 구분했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1차항의 개수는 1차항 개수끼리 같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된다. 방금 우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요건 이제 1차식 형태였을 때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여기 2차식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이거보다 이제 차수가 높아졌죠. ax제곱 bx 플러스 c 항이 3개입니다. 이것도 근데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똑같아요. 각 항 모든 개수가 다 0이면 됩니다. 그럼 x가 암만 어떤 값이 돼봐야 0이 곱해지니까 다 0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a, b, c가 다 0이다. 여기서 이제 1차식과 다른 거는 개수 하나가 더 이제 추가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4번은 당연히 성립하겠죠. 여기 2차식과 여기 2차식이 있는데 여기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방정식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항등식일 때의 얘기입니다.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대응하는 개수끼리 각 차수에 대응하는 개수끼리 다 같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해되시죠? 그 밑에 특강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등식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표현은 모두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말이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표현 외에 이런 표현도 다 항등식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한다.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성립한다. 이게 다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이런 같은 뜻일 때 우리가 뭐라 하면 동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치 표현. 동치라는 건 같은 값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다 같은 의미다. 응? 자, 한자어를 좀 쓰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죠. 자, 세 번째는 미정계수법이라는 겁니다. 미정계수법이 뭐냐? 일단 정리된 거 먼저 볼게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미지의 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한다. 자, 요거 문장 그대로 여러분이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미지의 계수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를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미지수가 아닙니다. 미지의 계수는 미지수가 아니에요. 미지수라고 하는 거는 x, y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미지수라고 하잖아요. 그 미지수 앞에, 즉 변수 앞에 곱해져 있는 그런 숫자를 우리가 계수라고 하죠. 근데 이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숫자이긴 한데 이렇게 그 문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싹 가려 놓은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문자 상수라고 합니다. 자, 변수와 상수 특강 보신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이렇게
그 문자 상수로 있을 때 얘가 어떤 숫자인가를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미지의 계수라는 건 바로 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수 비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치 대입하는 방법. 그래서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계수 비교법은 뭐냐? 양변의 동류항끼리 계수를 비교한다. 그래서 항등식은 어떻습니까? 양변의 동류항, 그래서 같은 차수, 같은 종류의 문자끼리 계수가 같아야 되죠.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자, 수치 대입법은 뭐예요? 그 항등식은 그 미지수, 즉 문자, 미지의 계수가 아니고 이건 미지수입니다. 이거랑 다른 거예요. x, y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한다. 이 적당한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편한 숫자들, 뭐 0이나 1이나 보통 그 뭐 항에서 어떤 그 계수를 항의 값을 뭐 0으로 만드는 어떤 특정한 값, 이런 것들을 대입하는 거. 그래서 아무 수나 대입해도 되는데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수를 대입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적당한 수라는 뜻입니다.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듯이 이거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거, 자,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하고 bx제곱 플러스 c 플러스 1하고 요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x에 대한이라는 건 이제 x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해라. x가 미지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2차 항끼리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뭡니까? b가 2다 한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차 항끼리 비교를 하려고 봤더니 1차 항이 여긴 있는데 여긴 없어요. 그럼 뭐야? 여긴 1차 항의 계수가 0인 거죠. 그러니까 0x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가 0이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좌변은 마이너스 3이고 우변은 c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c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의 값을 이런 식으로 계수를 비교해서 구한다. 이게 이제 계수 비교법입니다. 이렇게 전개되어 있을 때는 계수 비교법이 편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그 예처럼,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자, 우리가 이거를 다 전개를 해서 얘처럼 만든 다음에 계수를 비교해도 물론 됩니다.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양변의 x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x 대신에 뭐 0을 대입해봐요. 그럼 0 대입하면 이쪽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a 플러스 2가 되죠. 우변은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4가 되죠. 걔네 둘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0을 집어넣든 뭘 집어넣든 무조건 다 같아야 돼. x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1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이쪽이 1 들어가면서 얘는 다 없어져 버리죠. 우변은 4만 남아요. 왼쪽은 어떻게 돼? 좌변은 x에 1 들어가면 2a 플러스 2죠. 그것이 4다 하는 거니까, 자, a하고 b하고 문자 두 개고 식은 지금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연립을 하면 a,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특히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문자 한 종류니까 a가 1이다 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고요. a가 1인 걸 여기서 찾았지 않습니까? 그럼 1 더하기 2니까 3 넘어가서 b가 어때? b가 1이라는 걸 또 알 수 있네. 그래서 a, b가 둘 다 1이다 이렇게 금방 찾아내죠. 숫자를 대입해서 맞으면 연립방정식 풀듯이 푸는 것이 수치대입법. 쫙 전개해놓고 계수끼리 비교하는 게 계수비교법. 언뜻 보면 계수비교법이 훨씬 편한 것 같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계수비교법을 쓸 수 없는 것도 있고 쓸 수 있더라도 되게 복잡한 것도 있고,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을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자주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더 편한가 하는 건 문제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 이거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려고 그러면요, 물론 x에다가 뭐 0도 대입해보고 1도 대입해보고 뭐 마이너스 1이나 뭐 2 같은 것도 대입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식이 a, b, c 3개니까 문자가 그 3개면 식도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3번을 대입을 해야 되고 그 3개의 식을 또 연립해야 되고 피곤해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수비교법이 훨씬 편한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계수비교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지만 수치 대입해서 하는 것이 좀 생각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딱 그 어떤 인수 형태로 묶여 있는 경우가 이제 보통 수치 대입을 하면 편한 경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느 게 편한가 하는 것은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을 테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4번으로 가보죠. 자, 4번에 나오는 것은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인데요. 이 앞에서도 우리가 나왔던 표현인데
A라고 하는 어떤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누면 몫이 Q, 나머지가 R이라고 하는 식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숫자에서의 나눗셈과 이제 서로 비교해 가면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에. 자, 이때 주의할 거 정리해 볼까요? A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랬죠? P재수라고 부르고 B를 재수, Q를 목, R을 나머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나눗셈식 자체가 대표적인 항등식입니다. 왜냐면 얘를 다시 쓴 게 이거거든요. 얘 곱하기 얘 해서 얘를 더하면 다시 R이 된단 말이죠. A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두 식은 같은 겁니다. 항상. 그러나 이제 모양을 다르게 쓴 거에 불과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뭐 x 대신에 뭐 집어넣나, 여기는 x 대신에 뭘 집어넣나 항상 성립해요. 항등식입니다. 이때 주의할 거, 나머지의 차수는 재수의 차수보다 낮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그리고 B의 차수와 Q의 차수 두 개를 더하면 A의 차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5차식을 나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3차식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그 몫은 2차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해서 5차 항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뒤에 이제 나머지는 다시 2차 항이 되는 겁니다. 뭐 a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요. 자, 요런 내용이에요. 자, 교재 그 정리 아래에 나와 있는 예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라고 하는 3차식을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2차식으로 나눴다. 이때 이제 우리가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2x 플러스 1로 만들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때 a하고 b라는 요 미정계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수 비교에 의한 방법, 계수 비교법. 이걸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요쪽은 그대로 놔둔 채로 여기서 Q라고 하는 식은 우리가 1차식일 거다 그 말이죠. 왜냐면 얘가 3차식이니까 2차하고 1차하고 두 개가 곱해져야 2 더하기 1이 돼서 3차식이 나오는 거죠. 게다가 3차의 개수가 1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요? Q는 그냥 1차항은 X, 즉 1X인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P, 뭔지 모르니까 일단 P라고 뒀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얘를 다 전개해가지고 얘하고 계수를 비교하는 거죠. 요걸 싹 다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냐, 결과만 좀 적어보면요, x 3승 플러스 1 플러스 p의 x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px,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p, 아마 요렇게 될 겁니다. 요거를 다 전개한 겁니다. 어디요? 요 부분 전개한 것이 아마 요렇게 될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요런 거 전개하는 거는 앞단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좌변에 있는 식하고 이 우변에 있는 요 식하고 계수를 비교해 보면 x3승의 계수는 1로 똑같고 2차항의 계수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a고 이쪽은 1 플러스 p죠. 1차항의 계수 이쪽은 0이고 이쪽 1차항의 계수는 p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b가 뭐가 되죠? 여기서 상수항이 되는데 1 마이너스 2p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뭐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p가 0이니까 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가 1이고, 말하자면 p는 지금 0인데 b가 1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a, b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수치 대입에 의한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치 대입법.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아무 숫자나 대입을 하는 거예요. 아무 숫자나. 자, 그런데 요 식을 보면 나누는 식이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럼 가능하면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하면 이 qx, 즉 뭐 x 플러스 p라고 한 거,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 대신에 우리가 1을 대입해 봅니다. 그럼 여기다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쪽은 x대신 1 대입하면 이 덩어리가 다 0이 돼버려요. 그죠? 그리고 요게 어떻게 됩니까? 3이 되죠. 이쪽에 1 들어가서. 자, 조금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또 뭘 대입하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다른 값을 대입해도 돼요. 물론 뭐 0이나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기 쉬운 거 대입해도 되는데, 기왕이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걸 대입하면은 싹 다 여기가 없어지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계산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8 플러스 4a 플러스 b가 되고요.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b가 2다. 그리고 4a 플러스 b가 어떻게 됩니까? 5다. 요 두 식을 얻게 됩니다. 이 두 식을 얻게 되면 우리는 a하고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는데, 이거 연립해서 풀어보면 a나 b나 둘 다 1이 나옵니다. 이건 중2 과정이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어느 방법을 쓰든지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의 경우에는 수치 대입법이 아무래도 좀 더 편해 보이죠. 왜냐면 계수 비교하려면 이걸 다 전개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개념 확인 코너에 연습할 문제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꼭 다 풀어 보시고 나서 필수 예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